안녕하세요. 책쓰기 코칭랩 카이로스의 서한 작가입니다. 온라인 1대1 코칭 수업을 통해서 우리 예비 작가님들의 삶의 이야기가 책이 되어 나올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. 오늘은요, 출판 기획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. 우리가 출판사에 투고를 할 때 두 가지 중요한 원고를 보내죠. 하나는 실제 작성하신 원고이고, 또 하나는 출판 기획서입니다. 이 출판 기획서는요, 선택 사항이 아니에요. 반드시 첨부해서 보내셔야 되는 겁니다. 출판사에서 이 출판 기획서를 보고 이 원고 전체의 컨셉과 방향과 이 원고의 이 색깔, 성격을 파악하게 되는 것이죠. 보통 A4 한 장 또는 두 장 분량의 이 기획서인데요. 어떻게 비유하냐면 건물을 짓기 위한 설계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 책이 건물이라고 봤을 때 핵심되는 키워드가 뭔지, 그리고 이 건물을 누굴 위해 지을 건지, 그리고 이 건물이 다른 건물과는 어떠한 차별성이 있는지,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 등등에 대한 설계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출판 기획서는 참고로 이 양식이 있고요, 어떠한 내용들이 담길지에 대한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. 이 내용은요, 우리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저희 서한 작가 인스타그램에 팔로우를 하시고 그리고 난 후에 이 유튜브 영상 밑에 이메일 주소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이 출판 기획서 양식을 이메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꼭 인스타 팔로우를 하시고, 그리고 이 영상 밑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. 출판 기획서에 들어갈 첫 번째 요소는요, 바로 도서가 제목입니다. 이 도서의 제목은 출판사에서 정하게 되지 않습니까? 최종적인 제목은 출판사의 몫인데, 일단 작가님이 생각하셨을 때 이 책의 제목이 뭔지를 정해보는 것이죠. 이 책을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 문구가 뭔지, 핵심 내용을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을지 생각하시는 제목이 있고요. 그 다음에 그 밑에, 제목 바로 밑에 부제목이라고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제목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부제목들을 또 3개에서 4개 정도 적어 주시면 단 한 번에 이 도서가 어떠한 컨셉인지를 바로 알 수 있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이 제목은요, 집필을 하시는 동안에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하시고, 또 다른 방향으로 보시다가 또 리뉴얼 하시고, 그리고 처음에 썼던 제목이 이 부제목으로 내려가기도 하고, 이 부제목의 몇 개가 조합이 되어서 제목으로 올라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. 제가 코칭하는 작가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 제목을 처음에 시작할 때에도 가제목을 두고요, 그리고 중간에도 한번 다시 제목을 생각해 보게 하고요, 그리고 마지막에 또 제목을 한번 확정해 보는데요, 이 제목은 표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최종 목적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이 제목이 바뀔 수는 있지만 이 제목이 담고 있는 핵심 개념, 컨셉은 변하지 않잖아요. 그죠? 그래서 이 책이 어디로 갈지에 대한 그 방향을 분명히 제시해 주고 있기 때문에 표현 방식은 다를 수는 있지만 처음부터 가제목을 한번 정해놓고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출판 기획서 두 번째는요, 도서의 핵심 키워드입니다. 이 도서를, 그러니까 온라인 서점에서 어떠한 키워드로 검색을 했을 때 이 도서가 노출되어 나오면 좋을지, 그 키워드가 뭘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는 것이죠. 흔히 아시는 우리 해시태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
이 글 전체가 어떠한 해시태그와 키워드에 어울리는지 그거에 대한 내용을 한 5개에서 6개 정도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냥 단순한 뭐 행복, 성공, 자기계발 이런 것보다도 좀 더 자세한, 그러니까 MZ세대의 행복, 그리고 21세기 젊은이들의 성공 기준, 그래서 조금 더 그 키워드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적어주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. 너무 키워드가 많으면 무엇이 강조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핵심되는 키워드 5개에서 6개 정도로 축약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. 다음 3번째입니다. 출판기획서에 들어갈 3번째는 바로 도서 집필 동기입니다. 출판사에서 왜 이 책을 쓰셨을까라는 그 동기를 좀 한번 보는 거죠. 예를 들어서 직장인들의 자기계발서라고 했을 때 직장인들이 어떻게 시간 관리를 하고 목표 관리를 하고 사람을 만나는지 등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안들을 쭉 기존 도서들을 봤는데 내가 실제 하고 있는 것들과는 좀 차이가 있어서 나의 성공 사례, 나의 삶의 패턴들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고 싶어서 이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. 우리 코칭을 받으시는 작가님들도 이 집필 동기가 사실은 처음에 이 책을 쓰게 된 가장 결정적인 계기에 해당이 되겠죠.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좀 듣다 보면 이 책이 어떠한 차별성을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에 대한 것들이 좀 그려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출판기획서의 이 3가지 그죠? 제목과 핵심 키워드 집필 동기는 초반에, 그러니까 처음 원고를 집필하기 전에 한번 세팅을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게 방향이에요. 그게 길을 잃지 않게 하는 중요한 내용이죠. 출판기획서를 언제 작성하면 좋을까요?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처음에 작성을 하는 분들도 있고요. 그리고 중간쯤 작성하는 분들도 있고 마지막에 작성하는 분들도 있어요. 그런데 제가 제안 드리는 건 처음에 작성할 수 있는 요소들은 제목, 핵심 키워드, 집필 동기 정도인 것 같고요. 그리고 원고를 쭉 작성하다가 거의 마지막쯤에 다른 부분들을 좀 작성해 나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결론은 처음부터 완벽한 출판 기획서는 있을 수가 없다. 처음 도서 작업을 할 때 집필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중간과 마지막 부분에 넣어야 될 부분들이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4번째입니다. 4번째는요, 기존 도서와의 차별성입니다. 이 책이 기존에 나와 있는, 그러니까 기존의 자기계발서들과 어떠한 차별성이 있는지, 또는 기존의 실용서들과 어떠한 차별성이 있는지, 기존의 책들은 너무 이론 중심의 책들이었다고 했다면 나의 책은 실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제적인 노하우와 방법들을 안내하고 있다라는 것이 차별성이 들어갈 수 있겠죠. 또 하나, 기존의 책은 너무 텍스트 위주였다면 나의 책은 보다 시각적인 자료들을 많이 제공하고 있고, 또 하나, 도서뿐만 아니라 이것이 나의 영상 채널로 QR코드로 연결해서 영상 채널로 실제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라는 그러한 요소들도 차별성으로 부각될 수 있는 것이죠. 그래서 어떠한 차별성이 있는지를 쓰려면 반드시 뭐예요? 기존에 내가 내고자 하는 분야의 책들을 최소한 5권 정도는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. 그래서 이 책이 담지 못하는 건 내 책에 담아야 될 거고, 이 책의 좋은 점은 또 벤치마킹해서 가는 것이고, 또 다른 책들이 이 책에 좀 부족한 부분들이 뭔지를 한번 분석해보는 그러한 시간들이 분명히 있어야 될 겁니다. 5번째입니다. 5번째는 참 중요한 파트입니다. 바로 타겟 독자층입니다. 내가 이 책을 누구를 위해서 쓸 것인지. 근데 이 타겟 독자층이요, 예전에는
뭐 30대 여성분 또는 40대 남자분 이렇게 좀 넓게 갔다면 이제는 아마 세부해서 디테일하게 적어주는 게 좋아요. 30대 남자 직장인 가운데 재테크에 관심 있는 사람, 20대 MZ 세대 가운데 아직 취업을 하지 못한 사람, 성인 남녀 가운데 연애에 관심이 많은 사람. 그러니까 성인이라고 했을 때도 거기에 조금 더 들어가죠. 30대, 20대. 아주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겁니다. 자기계발도 목표 관리, 시간 관리 이런 다양한 요소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시간 관리, 그 중에서도 목표 관리. 따라서 아주 단 컨셉의 마이크로한 개념의 예상 독자층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더불어서 확대 독자층이 있을 수 있겠죠. 조금 더 넓은 독자층까지도 한번 명시해 주신다면 출판사에서 이 책은 누구를 컨셉으로 한 도서이구나 라는 걸 캐치할 수 있는 것이죠. 그래서 어떠한 세대, 남자, 여자, 또 어떠한 지금 현재의 상황, 직장인, 주부, 프리랜서 이러한 내용들까지 연령과 또 컨디션 그리고 성별 그리고 무엇을 준비하는 사람인지까지도 명시해 준다면 훨씬 더 이 도서에 대한 명확한 컨셉을 가질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. 출판기획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 인스타 팔로우 하시고 그리고 유튜브 영상 댓글에 이메일 남겨주시면 제가 이 출판기획서 양식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서한이었습니다.